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추가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선택 과목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신 체계도 바뀌고 또 내신을 활용하는 대입도 바뀔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의미에서 고교 학점제는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입,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 교과 과목 체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어디까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과목들은 내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로 인한 대입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의 종류와 가지수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2018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었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르는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입니다. 제가 일단 전체 윤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작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다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두 군데인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선택 과목 구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왼쪽 보통교과 그 다음에 전문교과 구분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영역, 교과군, 그 다음에 공통과목은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오른쪽 상단 선택과목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전문교과 관련 내용, 이게 현재 우리 교과 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틀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보통교과와 그 다음에 전문교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전문교과와는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과에 여기 적혀 있는 게 한 100여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1에 한 50여 개 과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은 여기 다 기재는 못했는데 과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0여 개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전체 교과서는 한 1000여 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교과라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전혀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히 일반고의 이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전문교과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문교과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를 분리하는 지금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었던 보통교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전문교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상단 메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영역이나 교과군은 그냥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듣는 과목은 여기 공통 과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생들이 듣는 과목은 공통 과목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고, 이 과목 구분이 고교 학점제 도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 선택 과목을 늘린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진로 선택, 오늘 이 과목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통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고 수능 출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능 과목은 주로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정해지고요. 또 일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과 내년 고3 학생들 2022학년도 수능 과목이 좀 다르긴 한데,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일단 생략을 하고요. 핵심은 고교 선택제 도입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별로 점점 달라지고 또 변해가고 있는 이 선택 과목 교과 편성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각 학교별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표는 각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알림이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보통은 학생들 입학할 때 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표 보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이 양식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구분, 뭐 교과 영역, 교과군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과목 유형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과목 유형 보면 공통, 일반,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진로, 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보여드리면, 자, 공통, 일반, 진로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 지역 평범한 일반고 과목 편성표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괄호치고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심화수학 1.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과학계열 과목입니다. 심화수학 1 여기 있죠. 주로 과학고에서 교과 편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과목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문 교과를 편성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다양한 교과 활용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요. 2025학년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될 때는 이 교과 종류 자체도 많아진다는 게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공통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들은 주로 1학년 때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듣게 되는 과목이고요. 일반이나 진로라고 적혀 있는 선택 과목들은 주로 2, 3학년 때 듣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인데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십니다. 먼저 단위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학기를 기준으로 그 학생이 일주일에 그 수업을 몇 시간 듣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통 과목 국어 1학년 때 듣는 국어 과목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가 배정이 돼 있는데, 일주일에 4시간씩 1학기 때도 일주일에 4시간, 2학기 때도 일주일에 4시간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대학들이 내신을 평가할 때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에 대해서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 단위가 있고 운영 단위가 있습니다. 기준 단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몇 시간 정도 들으면 적당하다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모든 학교들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 학교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 운영 단위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이 이 과목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통 과목은 기준 단위보다 최대 2개 단위까지 낮춰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8단위다 그러면 운영 단위는 6단위까지 가능합니다. 자, 늘려서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줄여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반 선택 과목은 2개 단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3개 단위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 특히 그 중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마다 시간표 편성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학 2 과목 보면, 지금 이 해당 고등학교는 이렇게 6단위로 편성을 해놨지만 최대 8단위까지 편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 2단위까지만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마다 똑같은 과목이라도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고 기준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최소 3과목 이상 듣게 돼 있는데, 주로 2학년이나 3학년 때 많이 편성이 되고요. 학교나 학생에 따라서 보통은 4, 5개 이상의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는 학교와 학생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 내신이 절대평가제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험생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3학년 1학기 때 많이 듣는데, 올해 고3 학생들까지는 그런 진로 선택 과목도 모두 9등급 상대평가로 지표가 나오지만, 올해 고2 이하 학생들부터는 절대평가로 나오다 보니까 3학년 내신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대학들은 당연히 학생들의 내신 평가에 있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학년별 반영 비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또 이 대학마다 이 절대평가, 예를 들면 성취도 A, B, C로 표기되는
성적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해 4월 각 대학들이 발표하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참고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고3 학생들 이후에,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을 도전하게 되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이하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대학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형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수시 전형,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절대평가화된 진로 선택 과목의 변별력은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 지원 학과와 연관된 과목들 얼마나 성의 있게 관심 있게 들었는지가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또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 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는 그런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과에서든 종합에서든 이 절대평가 성취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2, 3, 4, 5, 6, 7, 8, 9등급이 아니라 A, B, C와 같은 성취도 지표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절대평가제로 바뀌었던 입시, 예를 들면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그때를 떠올리며 좀 예상을 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2학년부터 이렇게 석차 등급에서 성취도 A, B, C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변별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A 성취도와 B 성취도의 차이는 그 전에 등급 격차보다 훨씬 더 크게 입시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평가로 얼마 전에 바뀐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 점수로서의 교과 변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A 성취도를 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엔 교과 점수 자체가 정성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B 성취도나 C 성취도를 받는다면 그 진정성이 아무래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데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 내신 상대평가가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도 모두 다 절대평가제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의 대입 변화가 정말 큰 변화가 될 텐데요. 지난번에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관련 정책 발표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외국 사례 3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핀란드, 싱가포르인데요. 국가 경쟁력 또는 교육 경쟁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 정책을 정할 때 롤모델로 삼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고교 학점제를 실행하고 있는 이 학교들의 대입 제도를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고교 내신, 그 다음에 SAT, 교사 추천서,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종과 비슷한 소위 말하는 입학사정관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 문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나라 핀란드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 대학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큽니다. 대학 자율 선발이 기본 원칙이고, 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교 내신이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뭐 면접이나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 이런 3가지 전형 요소들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특정 전형 요소 하나만으로 뽑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 2-3개 전형 요소 이상을 조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또 하나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졸업 자격 시험, 뭐 영국식 A레벨 이런 성적을 대학들이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면접 등 대학별 고사도 함께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라는 게 사실 이들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수시 전형은 내신과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뭐 논술 같은 건 지금 폐지 추세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전형 요소가 2028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수시 전형 요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변수가 수능인데, 수능도 이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까지는, 그러니까 대입으로 치면 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현재의 수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택 과목 종류에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틀은 내년에 수험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인데, 교육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다 잠깐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2021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아직 이제 준비 단계겠죠. 기본 내용은 고교 학점제를 반영한 새 수능이다. 지금의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논서 수령을 포함하거나 또는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까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발표될 2028학년도 이후 수능 정책 관심 있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된다든지 자격고사화 해야 된다는 식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앞서서 예를 들었던 나라들처럼 이 내신과 변화된 수능 두 전형 요소를 조합한 대학 입학 전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입 제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변화들의 중심에 고교 학점제가 있는 거고요. 선택 과목이 중요한 고교 학점제로 가기 위해서 이미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부터 학교 생활이 변해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특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해야 될 과목들에 대한 사전 정보 또는 자신이 진학할 계열과 자신이 들을 진로 선택 과목의 연계성 같은 거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